안녕하세요. 이 플랜트 솔루션을 소개할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이 산업 자동화 사업부의 이태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해당 PPT 자료는 배터리 셀 생산의 이 필수 장비와 이 생산 흐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저희 슈나이더가 배터리 관련 엔드 유저 및 OEM에 제안드리고 있는 시스템 레이아웃에 대한 소개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배터리 공정별 장비단에서 사용되는 PLC와 서버는 이 M262 모션 제어기와 최대 130주까지 동기 제어가 가능한 이 팩트라이브 3를 사용을 하고, 이러한 장비단의 데이터는 공정 제어형 PLC인 이 M580 CPU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비와 공정 데이터는 상위 이 스카다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는데, 이때 OPC-UA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공정 제어용 PLC인 이 M580 솔루션하고 이 아베바 스카다 포트폴리오 및 EV 배터리 트레이스빌리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디콘 M580 및 이중화 솔루션입니다. 이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거의 다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건 좀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슈나이더에는 이 머신용 PLC하고 이 프로세스용 PLC가 있는데, 이 장표에서는 이 프로세스용 PLC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용 제어기들은 이 컨트롤 익스퍼트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이제 PLC에 들어있는 MC80이라는 거, 그다음에 M340, M580, 그다음에 M580 세이프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M580은 CPU 이중화 솔루션 및 이 C3 세이프티 C3까지 지원되는 기종으로, 여기 로컬이나 리모트 IO로 X80 IO를 사용을 합니다. 이 X80 IO는 이 M340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이 M340 IO를 지금은 X80 I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PLC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관련된 것들은 IO는 X80 IO 카탈로그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M580의 로컬 IO 아키텍처입니다. 이 CPU 종류에 따라서 4개에서 최대 8개의 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대 94개의 IO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중화 CPU는 렉을 확정해서 IO를 구성하는 이 로컬 IO가 지원되지가 않고, 다음 장에 소개할 리모트 IO가 지원이 됩니다. 이 렉과 렉 사이의 연결은 이 XB라고 하는 이 전용 확장 모듈을 통해서 또 전용 케이블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음하고 마지막에는 각각의 이 종단장에 A타입, B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단장을 설치를 해야지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CPU 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확장용 케이블 길이의 누적 최대 길이는 30m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컨트롤 룸에만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580은 또는 M340 이런 것들은 각각의 렉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각각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M580의 리모트 IO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CPU를 보시면 여기 통신 포트가 3개가 있는데, 밑에가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드롭에 CRA라고 하는 통신 모듈이 설치가 되는 거고, 이 CRA에 리모트 드롭 이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에 랜 케이블을 연결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 케이블 자체가 최대 100m예요. 노드 간 랜 케이블 이용했을 때 100m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광 리피터 모드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광 리피터는 이 멀티 모드하고 싱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싱글 모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최대 15km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하나만 연결했을 때 케이블 끊기면 통신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루프를 지어서 데이지 체인 룹을 지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케이블이 하나 끊겨도 반대로 돌아서 통신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 이어서 하는 것은 이 통신이 끊겼을 때 이 50ms 이내에 복구가 된답니다. 이게 이제 RSTP라는 프로토콜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드롭은 얘네들을 리모트 드롭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롭별로 렉을 2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옵션 사항입니다. 이렇게 렉 확장하는 것은 조금 전에 로컬 IO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용 확장 모드라고 이 전용 케이블, 그 다음에 중단장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PU 종류에 따라서 이 리모트 드롭은 8개나 16개, 이 31개의 리모트 드롭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이 리모트 IO가 지원되는 CPU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M580 CPU가 이 리모트 IO가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끝에 숫자가 이 40으로 끝난 애들만 리모트 IO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 40으로 끝난 애들은 조금 전에 전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이 로컬 IO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M580 CPU가 20 또는 40으로 끝나거든요. 네. 다음은 M580의 CPU 이중화 솔루션입니다. 이 CPU 이중화란 이 한쪽이 프라이머리, 나머지 한쪽이 스탠바이로 동작을 합니다. 이 프라이머리가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스캔을 하고 리모트 IO에 있는 이 IO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한 스캔이 끝나면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스탠바이로 전송을 합니다. 만약 프라이머리가 더 이상 동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 스탠바이가 프라이머리로 절체가 되고 이전 스캔에서 업데이트한 정보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역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지 없이 계속 제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CPU는 다시 스탠바이로 복귀를 합니다. 현재의 아키텍처는 CPU 이중화의 상위 통신 네트워크는 싱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화로 구성하려면 이와 같이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더넷 카드는 첫 번째 이더넷 스위치에 이렇게 네트워크 1번, 두 번째 이더넷 카드는 두 번째 이더넷 스위치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2번, 이렇게 네트워크 이중화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중화는 현재 리모트 드롭 2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워 서플라이를 2개 설치하는 거예요. 네. 이 한쪽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공급 라인이나 이 파워 서플라이 자체의 문제 발생했을 때도 이 나머지 하나가 동작해서 해당 4개에 있는 모듈들이 정상 동작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파워 서플라이 이중화의 역할이에요. 이중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CPU 이중화 솔루션은 CPU, 이중화 모듈, 리모트 IO의 헤드 모듈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별로 하는 역할도 달라서 각 모듈의 이제 매 스캔마다 백플레인을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동작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일관성도 매 스캔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M580 이중화 솔루션은 이 전용 이중화 CPU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CPU는 모든 것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도 없고 동작 모드도 단순화되고 데이터 일관성 오류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비 부품도 해당 CPU 이 하나만 준비하면 되고 또 CPU 하나만 설치하기에 설치 공간 또한 줄어듭니다. 네, 다음은 파워 서플라이 이중화입니다. 이 좌측은 기존 및 경쟁사의 파워 서플라이 이중화고요. 이 파워 서플라이 이 두 파워 서플라이가 부하를 반반씩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죽으면 나머지 한쪽이 100% 부하를 감당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하면 이제 항상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파워 서플라이의 수명이 줄어들죠.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 우측에 M580 파워 서플라이 이중화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동작합니다. 100% 보안을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체해서 나머지가 보안을 다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하나만 동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명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파워 서플라이에 이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전용 펑션 블럭을 이용을 하면 고급 진단 기능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M580 파워 서플라이는 백플레인에 4개 다 바로 설치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백플레인도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가 지원되는 백플레인이 따로 있고요. 6슬롯짜리하고 10슬롯짜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 종류에 따라서 외부 입력을 AC나 DC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류가 다른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를 이와 같이 동시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전 라인, 나머지 하나는 UPS 라인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쪽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IO나 통신카드 이 모듈들이 정상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고급 진단 기능은 아까 전용 펑션 블록을 이용을 하면 이 내부 온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내부에 이제 3.3V하고 24V가 공급이 되는데 외부에서 전원 공급을 받아서 3.3V하고 24V로 백플레인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각각 그 전원에 대한 이 전류가 얼만큼 지금 소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마스터 또는 어떤 놈이 슬레이브로 동작했는지 그 시간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어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 룰을 얘가 마스터했는데 한 3개월마다 아니면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룰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내부 온도 및 이 전압 전류를 이용해서 자체 알고리즘으로 남은 수명을 또 퍼센트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한 20% 정도 남으면 교체하자. 이렇게 이제 정비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빵 퍼센트가 된다고 해서 얘가 고장 나냐? 실제로 고장 날지 안 날지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고장 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예방 정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장표에서는 OPC UA 연결성과 상호 운영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M580에서는 이 OPC UA 통신 모듈이 지원이 됩니다. 별도의 통신 모듈이 있어요. 이 통신 모듈을 이용해서 상위 MES나 ERP, 스카다 및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 OPC UA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신 모듈이 OPC UA 클라이언트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장비단의 데이터도 OPC UA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M580에 관한 마지막 소개입니다. 이 M580 CPU에는 이 외부 배터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기존의 이제 CPU들은 램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얘는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CPU 내부에 이 에버스핀 자기저항 램, N램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전원을 끄면 외부 배터리 없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최대 이 64MB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내부 메모리를 제공하고 이 SD 옵션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옵션 메모리 카드는 이 4GB의 추가 데이터 저장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프로그램 메모리를 늘려주진 않아요. 데이터 저장 용량. 아니면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레시피를 저장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M580 CPU 및 M580 이중화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